네, 오늘은 40대 이상의 남성이 많이 앓고 있다는 대사성 질환인 통풍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양대병원의 최창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그 통풍이란 어떠한 질환인가요? 요산이란 물질이 몸에 축척이 생기는 병이고요. 요산이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관절에 아주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그런 통증이 일반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것보다는 짧게 나타나게 되는데, 짧게 지속되는 만큼 빨리 나타나서 어느 날 갑자기 한 관절이 부어오르게 되고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유발되는 병입니다. 그럼 그 증상이 급발적으로 좀 나타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잠에서 깨고 났을 때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발이 한 관절이 부어 있고 빨개져 있고 누르면 아픈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좀 위험한 질환이네요. 그렇다면 그 통풍의 발병 현황 그리고 또 세대 간, 성별 간의 그 차이가 있나요? 발병률에 있어서? 네, 특히 중년 남성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병입니다. 여성분들은 생리를 하는 동안에는 그 에스트로겐이 요산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의 통풍이 오지 않는다고 봐도 큰 상관이 없고요. 일반적으로 중년 남성한테서 많이 생기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 폐경이 되면은 여성한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성과 남성의 그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퍼센트 차이로 나타나나요? 거의 뭐 남성한테 있어서 이제 5배 이상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 폐경 전 여성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생리를 하는 여성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남자만의 질환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통풍은 어떠한 이유로 발병하는 건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요산이란 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거나 배출이 안 되게 되면은 쌓이게 되고 쌓이게 되면은 결정체를 만들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산은 이제 음식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대사가 되면서 요산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퓨린 같은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콩팥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배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또 이제 몸 안에서 그런 퓨린에서 요산까지 이루어지는 대사가 좀 이상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잘 생기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교수님 방금 전에 퓨린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함유되어 있는 음식군요. 어느 것에 함유되어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일 안 좋은 거는 내장 쪽입니다. 그래서 곱창이나 뭐 순대 같은 것들이 제일 안 좋고 뭐 알탕 같은 것 좋지는 않겠고요. 아주 기름기가 많은 고기 같은 것들은 좋지는 않아서 살코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기름기 많은 부위들은 좀 피하는 게 좋으시고요. 그 외에 뭐 정어리나 청어 같은 등푸른 생선들에도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그 맥주도 상당히 좀 안 좋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퓨린 물질도 문제가 되지만 알코올 자체가 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맥주 말고 모든 술이 안 좋습니다. 사실 그 양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오히려 맥주보다 독한 술들이 더 안 좋아서 소주 같은 술이 더 안 좋을 수 있어서 뭐 간혹 이제 맥주가 통풍이 안 좋으니까 본인은 소주를 드시겠다고 하시는데 아주 잘못된 얘기고요. 알코올 자체가 안 좋고 독한 술일수록 더 안 좋습니다. 네, 교수님 통풍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가장 초기에는 급성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관절이 한 관절이 부어오르게 되고 빨개지고 누르면 아픈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오래 가지는 않아서 보통 일주일 내에 사그러들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관절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관절의 손상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그걸로 장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요산이란 물질이 관절의 문제만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심장이나 신장 같은 주요 장기들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 심장과 심장에도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떠한 질병이 뭐 생길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가장 우리가 무서워하는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심장 기능이 나빠지는 심부전 같은 병들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요산이 높게 유지가 되는 경우에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그런 위험 인자를 줄일 수가 있고 병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럼 그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음식 같은 것들, 퓨린 많이 들은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 특히 술 많이 드시는 게 가장 급하게 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고혈압이나 비만, 고지혈증 같은 질환들도 이런 요산을 이제 문제 일으키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뭐 추운 데 노출되어서 차게하는 경우에도 요산 같은 물질이 결정체를 만들기 쉽게 하는 조건들을 만들 수가 있어서 위험 인자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진단과 검사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가장 특징적인 임상적인 증상을 가지고 일단 의심을 하게 되고요. 어느 날 갑자기 한 관절에 갑자기 생기는 염증이 생겼을 때 우선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관절액을 빼봐서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갑자기 급성 단관절염을 일으키는 병들에는 여러 가지 통풍 외에도 다른 결정을 유발하는 결정성 관절염들이 있겠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균 감염 같은 것들이 생겨서 생기는 세균성 관절염도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관절액을 천자를 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혈액 검사에서 요산 수치를 검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은 주의해야 될 것은 아주 급성기에는 오히려 요산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요산 검사가 정상이라고 해서 통풍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이제 요산이 높다 그래서 100% 통풍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 수치만 가지고 통풍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관절에 물을 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은 그게 항상 가능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CT를 이용한 요산을 영상화할 수 있는 검사들이 시행되고 있어서 간접적으로 요산을 볼 수 있는 검사가 있기 때문에 보다 좀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치료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생활 습관 개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퓨린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 특히 알코올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 외에도 혈압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그 다음에 이상 지질혈증이 있을 경우에 조절을 하시는 것, 그 다음에 비만되지 않게 체중을 잘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그것만으로 충분히 요산을 떨어뜨리거나 병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요산을 떨어뜨리는 약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통풍이 한번 생겼다 그래서 모두 다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최소한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는 드셔야 되고, 아니면은 이런 요산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시작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수치가 아주 높을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한번 급성 관절염이 생긴다 그러면은 치료를 시작하신 것이 권장이 되지만은 뭐 한 번 아팠다 그래서 무조건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환자별로 상황을 봐서 앞으로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그 담당하신 의사분하고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치료 과정에 있어서 뭐 별다른 합병증은 없나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관절에 손상이 생기는 게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관절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심장이나 심장 쪽에 다른 그 손상 같은 것들, 뭐 심근경색이나 심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 같은 것들이 올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잘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급성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 진통 소염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장기적으로 요산 떨어뜨리는 약제들을 있는데 그런 약제들에 의한 부작용들도 있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관리를 잘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좀 약간 염려가 되는 게요. 뭐 콜키신이라든가 아니면 페북소스타트라든가 어떠한 그런 약물에 있어서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좀 주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어떤 약도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도 다행히 그런 약제들의 오랜 사용에 의해서 어떤 부작용이 어떤 빈도를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지를 알고 있고, 우리가 치료 목적을 해서 달성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부작용에 비해서 월등하게 우세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런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진찰과 혈액 검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실 콜키신은 좀 설사를 간혹 이제 맞는 약을 복용했을 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외의 부작용은 아주 흔하지는 않고요.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엘로프리놀이라고 우리가 가장 전통적으로 오래 사용해왔던 요산 떨어뜨리는 약제가 있는데 그 약제들이 드물지만은 이제 아주 급성으로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킨 합병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복용하는 과정에서 뭐 피부 쪽에 이상이 좀 생긴다거나 뭐 입 주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그 점박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콩팥 기능이나 신장 기능 같은 것들을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테로이드도 좀 장기간 복용했을 때 좀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거에 따른 부작용은 또 따로 없나요? 그렇습니다. 스테로이드는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는 약제인데 다행히도 통풍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급성으로 염증이 생겼을 때 단기간 동안에 충분한 용량을 사용하고 나서 가능한 단기간 내에 끊어버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기간 복용할 이유는 없고요. 급성 염증이 가라앉은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요산 떨어뜨린 약제들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스테로이드 급성기 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통풍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술을 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 외에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혈압 조절하시는 것, 이상 지질혈증 관리하시는 것, 적정한 체중 유지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이런 병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식이요법에서 그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좀 좋은 음식이 있나요? 뭐 유제품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유산을 떨어뜨린다는 보고들이 있어서요. 뭐 요구르트나 뭐 치즈 같은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통풍 치료에 있어서 그 관리에 있어 중요성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불편한 거는 갑자기 생기는 관절의 통증, 염증입니다. 그래서 그때만 염증 가라앉힌 치료를 하고 또 다음 염증이 생길 때까지는 문제없이 지내시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소홀히 하시게 되고 많이 아플 때만 염증 가라앉힌 치료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병은 요산이 지속적으로 몸에 높아져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병이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지 않는 시기다 하더라도 요산들이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미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요산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에 지속적으로 요산 관리 치료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관절이 아픈 게 없다 그래서 병이 없는 것은 아니고 몸 안에서는 지속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합니다.